제31회 조계종 포교 대상 수상자로 도심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BBS 불교방송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을 집필한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27번째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열려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이 라디오 최우수상을, 오디오 팟캐스트 붓다 시리즈가 뉴미디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파키스탄 국빈 방문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은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전시가 성사된 배경과 실제 한국전시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를 짚어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짜장차가 이번엔 서울의 한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줬습니다. 불교계와 지역 주민,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한 스님과 불자에게 수여되는 제31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BBS 불교방송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을 집필한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우학스님은 도심 포교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고, 윤청광 작가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방송 작가로 문서와 방송 포교를 통한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이 올해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통도사 문중의 우학스님은 1992년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란 이름으로 시작한 도심포교당 운영으로 대중포교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도량을 한 학기 신입생 3,000명의 전국 최대 규모 불자 교육과정으로 성장시켜 도심포교의 신기원을 이루며 영남권 불심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동문회에서 다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제 인상이 남고 전국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님들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특히 BBS 불교방송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는데 대구 BBS 개국 초기 신행상담 프로를 진행했고, 우학스님의 라디오로 만나는 육조단경 강의는 불자들 사이에 신행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학스님은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로 분원을 확장하면서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고, 무일복지재단, 참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복지사업, 인재불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문문관에 공부하러 올 때는 이제 7년 정도 작심을 했는데, 이제 7년이 올해로 끝이 나고요. 한 3년 이내는 국내 포교에 조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3년 후에는 이 미국 포교, 유럽 포교에 40여 년간 방송, 출판 분야에 몸담은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은 BBS 불교방송의 인기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의 작가로 더 유명합니다. 원효, 의상대사 등 고승들의 구도행을 그린 고승열전은 경허스님과 경봉스님 등 근현대 선승들의 일대기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오늘날까지 불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방송 고승열전을 통해서 불교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고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노력이 그런 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기도, 더욱더 이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정진해서. 윤 이사장은 2017년 월화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축산의 달뜨거든을 집필한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고승열전은 제가 오랫동안,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꿈꿔왔던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25분의 그 일대기를 고승열전에 담았는데, 요 다음 생에도 다시 그 고승열전을 위해서 50분, 100분의 그 일대기를 고승열전에 담는. 이 밖에 포교대상 공로상은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스님,
서울 석불사주직 경륜 스님, 전환중 제12교구 신도회장, 주윤식 제8교구 신도회장, 송정숙 불자가 수상했습니다. 또 원력상에는 통도사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서울 진관사 총무국장 법회 스님, 남창현 한국세무사 불자 회장, 김영주 제16교구 신도회 사무국장, 신기열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조계사 불교대학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제31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불교 문화를 소재로 한 언론 콘텐츠들의 최대 경연 무대인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분노의 시대의 분노의 기술이 라디오 최우수상을, 알기 쉬운 불교 바람을 몰고 온 오디오 팟캐스트 붓다 시리즈는 뉴미디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분노의 시대, 나를 죽이는 화. 우리 사회의 분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BBS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 분노와 혐오가 도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짚어보고 불교의 명상이 분노 에너지를 조절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BBS 특별기획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이 27번째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자기가 독약을 먹은 줄 모르고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발현한다고 하는데, 결국 독약을 먹은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또한 자신입니다. 모쪼록 분노라는 감정 잘 조절하셔서, 그리고 잘 알아차리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이 구연동화 형식으로 불교 이야기를 들려줘 알기 쉬운 불교 바람을 몰고 온 오디오 팟캐스트 붓다 시리즈는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경전을 직접 읽어주고 불교 용어도 쉽게 설명해줘서 바쁜 일상 속에서 불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교 언론문화상 방송부문 TV 최우수상은 KBS 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 인다르망의 숲에서가, 라디오 우수상은 KBS 1TV 다큐세상 부처님 오신 날 기획 마음의 꽃 연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당시 불교계의 역할을 정면으로 다뤄 화제를 모은 영화 나란말싸미와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는 나란히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들이 많이 배출돼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언론 문화를 이끌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 꾸준히 배출되어 우리 사회 속의 불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많은 미디어 종사자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불교 언론 문화상에는 방송과 신문, 뉴미디어 등에서 모두 28개 작품이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은 지난 1993년 당시 대한불교신문사와 보리방송 모니터회가 제정한 보리방송 문화상으로 출발해 지난 2005년부터는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면서 불교계의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어 불교 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이 앞으로도 불교와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언론 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파키스탄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불교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도 수락을 받아냈는데요. 파키스탄 순례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에는 조계종과 파키스탄 정부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배경과 실제 한국 전시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계종의 첫 공식 행보는 이곳에서 입제식을 봉행한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대한민국이 더욱더 긴밀한 교류를 갖게 해주시고 이후 총무장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국정의 최고 실권자인 임란칸 국무총리와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고행상의 한국 전시를 확정지었습니다. 총리님이 이제 실질적인 그런 행정 수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또 원장 스님께서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고행상을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를.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를 파키스탄 정부가 수락한 배경에는 한국과의 교류 확대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의 약 3.6배나 넓은 영토에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파키스탄의 이점이 잦은 테러 등으로 반감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샤 메흐무드 쿠레시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이 더 이상 여행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고, 파키스탄 대통령 또한 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Your Excellencies, when you go back, you will talk about this land, and there will be more tourism, more people coming here. 간다라 불교의 발상지인 파키스탄은 불교 유적을 기반으로 한 한국 불자들의 성지 순례와 현지 불교 유적의 복원 등을 위해서 한국 불교계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 불교가 뛰어난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서 그런 시설 아니면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 것을 현재 파키스탄에는 탁트이바이 불교사원 등 다수의 세계 문화유산 외에도 비공개 불교문화유적 발굴이 한창입니다. 현지를 답사한 대표단은 불교유적의 복원과 보전, 활용 등에 있어서도 한국 불교계와 협력할 사항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파괴되기 전에 우리가 잘 보존 관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민족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관리, 보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교 미술의 대표적인 양식인 간다라 불교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는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성지 순례와 문화재 복원 등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바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 차원의 대여 전시 형태가 현재로서는 유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라오르 박물관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가 이루어지면 불교를 넘어 역사 문화로서의 간다라 유적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조명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남 김해 봉화산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상징탑 건립이 추진됩니다. 봉화산 평화통일염원탑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원장을 대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평화통일염원탑은 기단과 탑신, 상륜부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120m 높이로 조성됩니다. 간절한 염원은 창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이룩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대립은 평화로, 분쟁은 화합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큰 기원이 이 탑을 통하여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화통일염원탑 건립 추진에는 1,200여 명이 동참했으며 특히 김해 지역 이장 80여 명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서고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의 염원을 심어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국의 천태종 사찰 합창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심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전국 80여 사찰의 합창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전국 합창단 동계수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여러분은 합창이라는 방편으로 아름다운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고 그 보살도가 바로 삼재 원융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장 장호 스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합창단원들이 늘 정진하고 노력하는 천태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짜장차가 불교계의 명물이 되고 있는데요.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준 현장을 BBS 취재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해명 양로원 앞마당에 푸드트럭 한 대가 도착합니다. 조계종 상징인 삼보륨 문양을 새긴 찾아가는 짜장차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봉사 단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신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이 한 끼의 공양으로서 좀 우리 어르신들이 밝은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먹기 좋게 잘게 썬 돼지고기와 감자와 호박 등 손질된 재료들이 대형 솥에서 달궈지고 야채를 아주 잘게 다지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익은 면에 고소한 짜장이 듬뿍 얹어 나옵니다. 달콤한 짜장의 향기가 식당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한 젓가락 면발을 입에 넣은 얼굴에 한가득 미소가 번집니다. 맛이 좋네요. 네. 내가 육식을 잘 안 해서 이 짜장면 누린내가 나서 잘 안 먹는데 이건 누린내가 안 나네요. 어디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위권 이렇게 해다 주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명 양로원에 제공된 짜장면은 모두 100그릇. 뒷정리도 봉사자들의 몫이지만 기분만은 최고입니다. 보람 있고요. 제가 제일 잘한 일이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해드릴 수 있고 어려우시고 또 가난하시고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보람찬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지만 짜장차가 찾아온 이곳 양로원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짜장차는 지금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5차례 넘게 봉사를 했고 1,4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전했습니다. 옛날에 기억에 나면 뭐 결혼식 때라든지 그 경조사 때 보면 동네 어른신인데 모여서 국수도 같이 삶아 놓고 부침개도 같이 먹기도 한 그런 기억들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와서 짜장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오다 보니까 느끼시는 것들이 잔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정성이 듬뿍 담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봤는데요.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짜장차는 또 다른 짜장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전국 곳곳의 사찰에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비 나눔 행사를 잇따라 봉행하고 있는데요. 청주의 도심포교 도량 용화사에서도 스님과 불자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청주 BBS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에 빨간 양념을 묻히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 용화사는 2019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용화사 김장 나눔 행사는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을 비롯해 신도와 세터민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불자들은 무거운 절인 배추와 양념을 나르고 빠른 손놀림으로 김치를 버무리는 등 쉴 틈 없이 분주하지만 불자들의 얼굴에는 한 점의 흐림도 없습니다. 주지 스님도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끼고 손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해서 이분들의 그 삶을 우리 진실하게 우리가 더 좀 알아가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이분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잘 살아지기를 또 우리 사회가 더 좀 맑은 사회 되고 밝은 사회 되기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용화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갔습니다. 봉사자들이 담근 김장김치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장을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고 같이 봉사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김장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받아서 좀 잡수시는 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용화사는 자비의 김장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덕을 쌓았습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경남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와 거사림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통영시 불교계는 올해로 7년째인 자비 나눔을 통해 연탄 2,000장과 난방유 10드럼을 보시했습니다. 특히 스님들과 거사림회 회원들은 저소득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기름 난방유를 10드럼을 준비를 했고, 연탄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2,000장을 올해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저희만 또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또 뭐 보급이 좀 되고 하니까 아마 올겨울 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영시 불교계 연탄 나눔은 보현사 무건 스님의 보시행에 사암연합회와 지역 내 신행단체, 봉사단체 등이 동참하면서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불교계가 홍삼고추장을 직접 담궈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진안 지역 대표 사찰인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 고림사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3회 진안 홍삼 고추장 대축제에 동참해 고추장 보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처녀 가정에 전달된 홍삼 고추장은 진안에서 생산된 홍삼과 고추들로 불교계를 비롯한 28개 단체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에 앞서 진안군청 강당에서 열린 제13회 진안군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에서는 쌍봉사 섬김봉사단의 임경화 불자가 군수상을, 탑사 나놀이 봉사단의 김성숙 불자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 구례에서는 불교계와 지역 주민,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다짐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가했을 실내체육관 앞 광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언어와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멀리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입니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세계 음식 체험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베트남 쌀국수에서부터 햄과 야채 등을 넣어 만든 캄보디아식 샌드위치인 놈빵 밭대까지 한국으로 시집온 동남아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며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고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한국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도 하고 문화를 알려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행사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 나라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소감도 나누고 정도 나누면서 따뜻한 우리 한 가족이 돼가지고 다문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전남 구례 군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에는 조부모와 손자녀 등 세대를 초월한 가족 구성원과 화엄사 스님들, 지역 주민과 불자 등 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명의 우리 구례 국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과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특히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찰인 지리산 화엄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할 것이라며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과 한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 같이 어울림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에 동참한 다문화 가족들과 군민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례군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올해 7번째 맞는 구례 국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 230만 명 시대, 지역민과 관내 이주민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출판문화진흥재단 윤청광 이사장이 올해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에서 도심포교의 신기원을 이룩한 우학스님과 근현대 선승들의 일대기를 그린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의 작가 윤청광 이사장이 한국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학스님과 윤청광 이사장의 공통점이라면 두 사람 모두 BBS 불교방송과의 인연 속에서 포교 역량을 다져온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언론 매체를 통한 전법 포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남다른 관심 속에 적극 활용한 점이 오늘의 포교 대상을 잇게 한 초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